평범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는 간디뿐이다. 하지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기간은 무려 200년. 우리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저항이 있었다. 그 긴 저항의 역사 속에 단연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락슈미바이. 인도와 무력 독립 전쟁에서 앞장서 싸웠던 잔시 왕국의 여왕. 전투 중 사망한 후 인도에서는 여러 곳에 동상이 세워지고 그녀의 이름을 딴 학교도 세워지는 등 오랜 기간 길어져 왔다. 올해는 특히 락슈미바이가 크게 재조명된 한 해였다. 락슈미바이의 삶을 다룬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시작한다. 1828년 11월 19일 신분제 사회인 인도에서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락슈미바이. 이름은 마니카르니카이며 마누로 불리었다. 마누가 고작 4살 때 엄마가 사망한다. 마누는 어렸을 때 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남다른 그녀의 아버지 때문인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사격, 승마부터 펜싱, 군사학까지 배웠다. 심지어 성장한 후에는 아침을 먹기 전 장거리 장애물 승마, 역도, 레슬링을 했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시대적, 공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독립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녀는 높은 신분이었기에 종종 가마를 타기도 했지만 주로 말을 타고 다녔다. 1842년 5월 마누는 14살의 나이로 잔시의 왕과 결혼하게 된다. 이때부터 전통에 따라 존경의 의미를 담아 락슈미바이로 불리게 된다. 당시 인도는 동인도 회사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독점적인 상업 활동을 넘어서 영토와 재산을 착취하고 있었다. 잔시 왕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인도 회사는 후계자가 없는 작은 왕국들을 동인도 회사의 법률이라는 가당찮은 이유를 들어서 통치권을 빼앗았다. 후계자가 없던 잔시 왕국도 경제적 수탈을 넘어서 통치권을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락슈미바이의 출산은 잔시 왕국에 있어 너무나 중요했다. 1851년 락슈미바이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잔시 왕국은 잠시 한숨을 고를 수 있었지만 불과 넉 달 뒤 아이는 사망하고 만다. 다급해진 잔시 왕국은 서둘러 입양을 하게 되는데 동인도 회사는 친아들이 아니라며 왕위 계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53년 11월 락슈미바이의 남편이자 잔시의 왕이 사망하게 된다. 전통에 의하면 남편이 죽은 아내는 머리를 깎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지내야 했다. 하지만 락슈미바이는 이를 거절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입양한 아들을 데리고 스스로 잔시를 통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군사력으로 잔시 왕국을 압도할 수 있었던 동인도 회사에서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성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렇게 1854년 3월 락슈미바이는 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동인도 회사에서는 매년 연금 6만 루피를 약속한다. 궁에서 쫓겨난 후 3년간 락슈미바이의 기록은 전무하다. 3년 뒤 변화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했던 것을 보면 3년간 몸물응쿨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궁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지난 1857년 5월 10일 세포이 항쟁이 시작되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 이때 락슈미바이는 잔시를 관할하고 있는 영국군 대위에게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진다. 1857년 6월 벵갈의 세포이 반란군이 잔시를 점령하게 되고 항복을 하면 살려준다고 영국군을 설득해서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잔시에 있던 40에서 60명의 유럽인들과 그들의 아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학살이 일어나고 4일 뒤 세포이군은 잔시를 떠나며 궁을 폭발하겠다고 협박해서 락슈미바이로부터 꽤 많은 돈을 받아냈다. 다시 잔시를 지배하게 된 락슈미바이. 왕권을 두고 죽은 남편의 조카와 잠시 다투었지만 쉽게 제압하였다. 그 후 그녀는 성벽과 요새에 설치할 대포를 만들기 위한 주조공장을 세웠다. 1857년 8월부터 1858년 1월까지 잔시 왕국은 락슈미바이의 지배 아래 평화로운 시기를 갖는다. 1858년 3월 지난 몇 달간 잔시를 통제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말만 하던 영국 군대가 결국 도착하게 된다. 영국 군대는 잔시성이 방어를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영국군을 이끄는 휴 로즈 장군은 항복하지 않으면 성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한다. 이에 락슈미바이는 잔시의 군인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여든 백성들에게 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 크리슈나 경전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싸워 이긴다면 승리의 열매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패배하여 죽는다면 불멸의 영광과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1858년 3월 23일 잔시는 영국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다.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영국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격렬한 영국군의 폭격만큼이나 잔시성에서의 반격도 강력했고 잔시성은 손상된 부분을 바로바로 수리해 나갔다. 영국군의 호언장담처럼 잔시성은 쉽게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포위된 채 전투를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잔시성은 이만의 군대를 이끄는 인도 반란군 장군 탄티아 토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인도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티아 토프 장군과 대다수의 병력은 찬데라로 향했고 그의 부대 일부만이 잔시로 지원을 오게 된다. 3월 31일
포위된 잔씨를 구하기 위해 영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패하게 된다. 영국군은 토프의 군대와 계속 전투를 하면서도 일부는 잔씨의 성벽을 뚫기 위해 공격을 지속했다. 4개의 부대로 나누어 각각 다른 포인트를 공격해 들어간 영국군은 2개의 부대가 결국 궁전 앞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도시의 거리, 군 곳곳에서 격렬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군은 어린이와 여성을 가리지 않고 보이는 모든 인도인을 학살해 나갔다. 밀려드는 영국군의 락슈미바이는 결국 궁을 버리고 요수를 철수한다. 그녀는 함량이 코앞인 잔시에서 더 버티기보다는 탄티아 토프의 군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락슈미바이는 양아들을 등에 업고 말을 탄 채 요새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락슈미바이는 아들, 일부 군인과 함께 잔시를 탈출해 칼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탄티아 토프 부대와 합류했다. 5월 22일 영국군은 칼피를 공격한다. 락슈미바이가 직접 지휘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패배하고 만다. 결국 락슈미바이를 비롯한 탄티아 토프 부대는 칼피에서 도망쳐 또 다른 인도 반란군이 주둔하고 있는 관리오르로 가서 그들과 합류한다. 락슈미바이를 비롯한 인도 반란군은 나나 사히브를 지도자로 선언하고 관리오르 도시를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다. 락슈미바이는 영국군이 관리오르를 곧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란군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한 지역에 각자의 생각을 가진 너무 많은 반란군 지도자들이 모인 상태였다. 6월 16일 영국군이 관리오르의 주요 도시 하나를 성공적으로 공격해서 차지하게 된다. 다음 날인 6월 17일 락슈미바이가 이끄는 인도군은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게 된다. 영국군은 꽤나 강해서 이 전투에서 5,000명의 인도군이 사망하게 된다. 그 5,000명에는 락슈미바이도 포함된다. 락슈미바이는 말에서 내려 끝까지 영국군과 싸웠고 여기저기 칼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계속 싸워나갔다. 그러다 그렇게 락슈미바이는 파란만장했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전투 중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녀는 영국군에게 자신의 시신조차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화장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그녀의 사망 후 화장되었다고 전해진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인도인들이 영국군과 끝까지 싸웠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락슈미바이와 함께 싸우던 많은 반란군 지휘자도 도주하였다. 락슈미바이는 더 이상의 후퇴 없이 끝까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영국군을 이끄던 휴 로즈는 그녀의 죽음 후 반란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놀라운 인내와 지성, 미를 갖춘 여인이라는 평을 남겼다.